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항상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뭐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명쾌한 해답은 누가 주냐면 지금 여기에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뭐 무조건 합격이니까 제가 나가는 학원에서 2차 떨어지신 분들은 없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100%. 그분들은 합격이니까. 그러나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꼭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대신해서. 상담도 해주고 힘도 북돋아주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큰 힘이 되어줄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보면 알아요. 같이 자기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중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이 듭니다. 나만 합격해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모두 다 주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합격해서 집단 파워를 형성했을 때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보시면 알아.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드디어 느껴. 이게. 그래 다른 직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차분하게 해서 합격은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잘 어울려주고 그리고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년에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한테 용기를 북돋워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전부 다 개별적인 능력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얘기도 좀 해주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법 점수가 한 4, 50점 이렇게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커피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좀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잘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자기 할 일은 못해도 남 할 일은 잘 알려주거든. 그런 뭐가 있어 우리는. 좀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기 바랍니다. 저를 대신해서. 자, 지금 어디 가냐면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가 봅시다.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저로서 이제 마이크 잡은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튼 열심히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아주 열심히 해서 일순환 했던 내용 벌써 이만큼 갔으니까 이게 똑같이 이게 8월 달에도 그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8월 달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게 가야 할 길은 이게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가자 이러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대구까지 갔다고 거기에서 그냥 다시 와가지고 가자 하면 못 간다고 또 이게.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건데 아무튼 뭐 열심히 늦게 나왔으면 시간을 갖다가 이제 단기간 내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찍 나오신 분보다는 2배, 3배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 각오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려면 누가 일찍부터 나와서 하겠어. 그냥 한 9월, 8월, 9월, 12월, 9월이나 나와가지고 하지. 그래서 시간적으로 단시간이 되니까 잠 안 자고 공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 잠은 자야 되겠지? 그래도 한 6시간씩은 자고 합니다. 열심히 해줘.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필요할 때에서는 다 우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줍니다. 저 유학집 있으면 좋겠는데요. 유학집 나올 때 나오는 거야. 유학집 하나로만 하면 다 되지. 이게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도 힘든데 유학해버리면 이걸 유학해버렸는데 한 150쪽으로 유학하는데 이게 이해가 가겠냐고 유학집이.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다 필요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지금 4월은 우리 모의고사 봤을 때 30점 꼭 이상 넘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 제가 100% 확신합니다. 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따라와 줬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렇게 다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없냐? 다 있어. 다 있어. 그냥 가만 제가 해줘. 오늘 이거 나갔으면 오늘 이거라도 좀 해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풀어도 커버가 되느냐? 100% 커버가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아놓고 있어봐요. 입증시켜드릴 거니까. 100% 커버가 돼. 안 하면서 그래, 안 하면서. 이것만 달달달 해도 됩니까? 100%지? 제가 요약집 곧 나와. 요약집 나오면 이래요. 요약집만 달달달 해도 돼요? 해놓고 얘기해 줘. 해놓고. 100% 커버 된다니까? 커버하고 남아. 점수가 남아.
제발 하자는 거나 열심히 해. 네, 그러면 돼. 다른 거 질문 없기. 그냥 열심히 하자. 내가 하자는 거 하면 된다. 이거 공법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미치겠어요. 다른 건 좀 됐어요? 아니 다른 것도 몰라 미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나들어. 나는 공법만 좀 이게 안 잡힌 줄 알았어. 참. 아무튼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저를 대신해서 좀 도움을 좀 주기 바랍니다. 자, 366쪽 갑니다. 자, 양가로 5번과 양가로 6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양가로 5번은 지정권자 위반자 조치고 6번은 시행자가 조치를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잠깐만요. 요걸 싸그리 수용하는 수용 방식으로 가자. 수용 방식으로 갔을 때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다. 토선이가 있다. 이 토선이가 나와서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 들어가면 조성토지 공급. 원래 형태대로 공급하면 원형지 공급. 이거거든요. 원형지 공급. 이제 취소하자 해제를 갖다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공부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한번 봐요. 지금 원형지 공급 들어간 겁니다. 양가로 5번 지정권자 위반자 조치예요. 자, 지정권자는 네모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 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인 공개약 등을 해제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잘 보세요. 키워드가 뭐냐면 지정권자는 첫 줄 끝에 취소라는 표현 나오죠. 취소에 밑줄 두 줄 긋고 취소하거나 지정권자가 직접 취소하거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 말에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행위 주체는 지정권자가 되는 건데 1, 2, 3 묶어놓고 자, 요거는 제가 이건 안 외우고 뒤에 거를 외울 거예요. 오른쪽 위에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체킹만 하자고요. 1번을 보니까 제일 끝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긋고 2번을 보면 끝에 봐요.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오죠. 밑줄 긋고 3번을 봅니다. 끝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지정권자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이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체킹 한번 하고 뭐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밑에 거를 잡아갈까요? 6번. 자, 6번 봐요. 시행자가 직접적인 조치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밑줄 거예요.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 요구 밑줄 그어요. 2번 이상 시정 요구한다. 밑줄 그어놓고 원형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 개발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오른쪽 거를 잡아갑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1, 2, 3, 4 나오죠. 묶어놓고 별표 딱 쳐요. 이걸 외울 거야. 이걸 외울 겁니다. 별표 쳐놓고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이렇게 써놔요.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이렇게 써놓습니다.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착지 3번으로 딱 잡아갈 겁니다. 어떻게 잡는가 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착수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뒤에 나오는 착수입니다. 착수하지 않는다 해서 착에 동그라미 쳐요. 자, 2번을 보면은 거기에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지연한다 해서 지자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자, 3번을 보면 시행자의 동의 없이 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밑줄 긋고 3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을 보면은 바로 밑에 줄 끝에 공급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밑줄 그어놓고 반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착지 3번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요.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착지 3번 착지 3번 착수하지 않는다 지연한다 착지 3번 3자에게 매각한다 착지 3번
위반한다.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착지 3반. 시행자의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착지 3반. 착지 3반은 시행자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사유고 나머지는 지정권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인데 착지 3반이 아닌 이행하지 않는다, 이용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 걸리거든요. 구분을 믹스시켜버리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밑에 7번 가겠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서 밑에 1번 나왔죠?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 찾았어요? 네. 밑줄 긋고 별표 치고 기출 이렇게 써놓습니다. 기출 문제. 기출됐어요. 그래도 또 기출됩니다. 또 나옵니다. 이거 시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잠깐 밑줄 그어놓고 원칙 이렇게 써놓는데 잠깐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봐 여기 한 분도 안 보네. 미쳐버리겠네. 차 끄고 나가도 무시당하고 여기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미쳐버리겠네. 이거 봐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가 상대방 공공시험자, 공모에 선정된 자 딱 정해져 있잖아. 딱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원형지 공급은 뭘로 하냐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계약은. 내용 이해가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잠깐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공장으로 이용하려고 그래. 학교, 사립학교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공장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잖아. 상대방이 딱 안 정해져 있지. 이거는 경쟁입찰로 갈 수 있어요. 내용 이해가요? 원칙은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니까 국가나 천안시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의계약 가는 거라고. 그런데 공장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 나올 수 있으니까 경쟁입찰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다시 정리.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말이죠. 경쟁입찰이 됐든지 추천 방식으로 갔든지 2번 이상 유찰이 된다 하면 관용적으로 수의계약 갑니다. 끝나는 말이 수의계약이다 해서 딱 끝나줘야 돼요. 다시 갑니다. 2번 이상 유찰됐다 이런 말 나와. 끝에 뭐가 걸려야 돼? 수의계약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관용적이야 이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원칙 써놨어요. 다만 동글보기 칩니다.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여러 사람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자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걸 수의계약으로 간다 하면 틀려버려요. 수의계약으로 간다 해서 한번 출제됐거든.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관용적으로입니다. 2번 이상 유찰됐다면 무조건 수의계약 이렇게 걸립니다.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2번 원형지 공급가격 보겠습니다. 원형지 공급가격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고 이것도 최근에 기출됐습니다. 기출 이렇게 써놔요. 기출됐다. 자 잠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해하고 자 유효들에도 이해하고 이해자고 한 번만 딱 짚고 가면 돼. 그냥 제대로 이해하면. 자 봐요. 우리 조성토지는 어떻게 공급하는 거냐면 원칙 감정가 해가지고 시점 보정하고 사전 보정하고 다 해야 되겠죠?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가는 게 이거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잘 봐봐. 원형지는 어떻게 공급 들어가는 거냐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시골이었는데 이게 도시가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감정평가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 들어가서 냈다 경쟁입찰 한다 하면 말이 돼 안 돼?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천안시한테 줄 건데 경쟁입찰 한다 하면 틀리겠지? 조성토지는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가요. 그러나 원형지는 감정가 매겨야 됩니다. 이게 신시가지로 조성되어지니까 배양업이 신시가지 조성되잖아.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공급받는 자와 시행자가 협의에 의해서 가격대를 딱 정해요. 그 내용이 나온다고. 볼 거야. 중요하다. 이해를 좀 하자. 자, 원형지 공급가격 봅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감정가격이 내모였어야죠.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 시행자 밑줄 그어요. 제일 끝에 원형지 개발자의 협의에서 결정 들어갑니다. 협의 동그라미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감정가에서 협의에서 정한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입찰이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협의에서 정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밑에 필요 없고 드디어 조성토지 갑니다. 자 이거 가겠어요 이제. 용지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 들어갑니다. 조성토지 공급이에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예의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것이 시험 문제다라는 거지. 볼까요?
자, 지정권자에게 제출 보겠습니다. 시행자 밑줄 긋고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밑줄 긋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거쳐 제출해 줘야 됩니다. 밑줄 그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도 일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자는 얘기는 공적으로 확인 보증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지네 멋대로 작성하면 안 되겠지. 그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368쪽 갑니다. 368쪽에 3번을 봐요. 조성토지 등 공급 방법 나오죠. 어떻게 공급할 거냐. 냈다 감정가에서 뭐 붙인다? 경쟁입찰 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밑에 가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선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 거기에는 별표 쳐놓고.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3년 전에 개정되고 나서 아직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밑줄 그어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 네모 엮어놓고 지구단위 계획 포함됩니다. 밑줄 그어요. 공급해야 한다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잠깐 봐요. 이게 조성토지는 저기 봐봐. 저기는 주거용지로 쓰겠다. 저기 상업용지로 쓰겠다 있지? 이거 봐봐. 이렇게 조성토지는 어디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만들자 하는 게 실시계획이니까. 그래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이 내용이 원칙 맞는 건데 3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법 조문이 뭐였냐면 이와 같은 조성토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했어. 이게 10수년 전부터 도시개발법이 처음 만들어진 2000년 만들어지자마자부터 논쟁의 대상이 됐었어요. 이 학자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개발계획이라는 건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하겠다는 큰 틀을 잡아주는 방향 잡는 계획이지 구체적인 용지의 쓰임새를 밝히는 가부토지는 뭘로 쓰겠다, 의료토지는 뭘로 쓰겠다 이게 나와 있지 않는 단계다. 따라서 개발계획에 따라 이게 조성토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학자들이 많이 이걸 갖다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일부 학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좋아 그 말이 안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이쪽으로 포함하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지구단위 계획 포함을 이쪽으로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될 건데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러냐. 그러면서 법 조문에는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된다?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였죠. 여기 치를 빼가자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큰 틀을 제시하는 게 개발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나오는 건 이거라고 실시계획이야. 따라서 계속 논쟁하다가 법을 개정하게 이르럽니다. 3년 전에 좋아. 조성토지는 실시계획에서 이렇게 조성되니까 조성토지는 여기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이 말을 갖다가 없애고 3년 전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자는 말로 개정이 되어져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출제될 줄 알았는데 출제 안 됐어요. 이게 출제됐어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된다고.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야 말이 되는 거지. 조성되는 것 자체가 실시계획에서 조성되니까. 여기에는 개발계획은 주거단지 즉 예를 들어서 몇만 제곱미터 아파트 몇 세대 집어넣겠다. 요 정도만 나와. 구체적으로 누구 땅에 이걸 갖다가 지정하느냐. 이건 실시계획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조성되는 거 이렇게 된다고 실시계획에.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강조를 못했어요.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아예 강조를 안 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거든. 이게 정리를 갖다가 할 거다. 근데 드디어 3년 전에 된 거야.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따르세요. 실지포.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실지포. 조성토지는 어떻게 공급해요? 무슨 계획으로 공급해요? 실시계획으로 공급한다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고.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또 기출 써놓습니다. 자, 시행자는 국토계획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원하는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밑줄 긋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밑줄 그어놔요. 자,
공급 대상자의 자격 제한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공급 조건 부여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대상자의 자격을 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요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 자, 경쟁입찰 네모였고 조정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다. 밑줄 그어요. 낙찰자 선정에서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까지만 밑줄 긋습니다. 최고 가격으로 쓴 자. 자, 그래서 요거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위가 진양산업이었다. 2위가 삼성물산이었고 이거 최고 낙찰자가 바로 입찰자로 선정됩니다. 낙찰자로 선정하죠.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봤어요? 369, 369 갑니다. 제일 위에 니은번 추첨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리얼벌 수의계약 나와요. 리얼 수의계약 동그라미 쳐요. 자, 370쪽 갑니다. 370쪽에 양가로 2번 학교 용지 등 공급 가격 나와요. 자, 밑줄 그어놓고 제일 끝에 땡땡 해놓고 학교 용지 등 공급 가격 감정가 이하로 공급이라고 써놓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 이렇게 써놔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369에서 371쪽까지 369에서 371쪽까지 쭉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어놓고 이게 예유야. 예유야. 자, 원칙 뭐냐? 원칙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간다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예유야. 이거요. 추천 방법으로 가겠다. 수의계약 가겠다. 감정가 이하로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틀 잡혀요? 어떻게 가는지? 예유다. 예유. 자, 예유에 이렇게 써놓고 자, 예유를 보겠습니다. 추첨. 자, 추첨 봐요. 재료에 동그라미 쳐놓고 다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죠. 자, 이 부분 밑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밑줄 동그라미 1번 임대주택 건설 용지 포함하죠. 밑줄 그었습니다. 자, 바로 밑에 줄에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나옵니다. 공공택지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요. 자, 33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놓고 단독주택 용지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3번이라고 써놓습니다. 공장 용지 밑줄 동그라미 4번이라고 써놓습니다. 이 네 가지는 추천 방법입니다. 추천 방법 네모였고요. 이 추천 방법 네 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런데 단독 문제로 출제되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하나는 유혹하냐면 지금 거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이건 추첨으로 간다. 자, 여기에서 뭐 하나는 잡고 가냐면 단독주택용지만큼은 유혹합시다. 단독주택용지는 추천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경쟁입찰 붙여버리면 박지성이나 박찬호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는 뭐 150억 이렇게 갈 거예요. 100억 이상 단독주택 하나에. 비벌이 힐스 만들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추천 방법으로 가. 단독주택 용지. 따르세요. 단독 추첨. 단독 추첨. 단독주택 용지. 추첨 방법. 예, 하나라도 외우고 가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거 다 외우셔야 돼. 네 가지 다. 다시 단독 추첨. 단독 주택 용지. 추첨 방법. 자,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잡아야 되고. 자, 추천 방법 거기에 별표 한번 딱 쳐놓고 수의계약 별표 쳐야 돼요. 1번. 자, 시행자는 다음은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주정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자, 수의계약에서는 딱 세 가지만 볼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순환에는 자, 1번 보면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밑줄 그어요. 분양할 수 없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라는 표현 나옵니다. 공공용지 네모 엮어놓습니다.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입니다. 자, 이런 건 수의계약 가자. 우리 내포 신도시에 충남도청사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간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거야. 충청남도라는 이 지방자치단체인 이 도청사가 즉 내포 신도시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다. 그것도 감정가 이하로 공급받은 겁니다. 뒤에 나와요. 감정가 이하. 자,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다는 걸 찾고 추천 방법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인천에 가면 인천 도화동에 인천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립대학교였다가 국립대학으로 이렇게 바꿔지죠. 그러면서 2007년도, 2006년도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죠.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도화동에서 송도 신도시로 인천대학교가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놓아두고 4번 보세요. 토지상한 채권 밑줄 거예요. 토지상한 채권에 의해서 토지상한 채권을 매입한 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자하고 수의계약 들어가야지.
내용 됐어요? 예, 그거 잡아야 되고. 자, 나머지 보지 말고 지금. 자, 넘어가서 370쪽 갑니다. 자, 370쪽 가면 거기 7번 보세요.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 이상 유찰된 경우 2 이상, 2번 이상 유찰됐다 밑줄 거예요. 자, 2번 이상 유찰됐다면 무조건 무슨 방법이야? 수의계약. 그래, 수의계약 방법이야. 2번 이상 유찰됐다면 무조건 무슨 방법?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관용적으로 잡고. 자, 그 다음에 가격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3번. 조성토지 등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의 내모였고 넣습니다. 감정가격. 자, 밑에 양가로 2번 학교용지 등 공급가격에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해놨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디 가냐면 조성토지 공급은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가는데 그렇게 하면 못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단독 추첨,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토지상환 채권 매입했다. 2 이상 유찰됐다. 수의계약. 인천대학교, 그 다음에 내포 신도시의 충남도청, 그 다음에 감정가 이하로 주자. 그러면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감정가 이하로 해서 이게 수의계약 들어간 겁니다. 인천대학교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교 등의 토지가격 봐요.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밑줄 두 줄 그어놓고 공익시설이라고 써놓습니다. 공익시설 등 이런 것들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가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뭐 이 경쟁입찰 붙여버리면 어떻게 들어오냐고. 예. 자,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밑줄 두 줄 그어놓고 그거 하나 조그만하게 별표 쳐놓고 감정가 이하로 주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그때 갑니다. 이주단지 조성이라는 표현 나와요. 네 번째 줄 앞에까지 나와요. 이건 밑줄 두 줄 그어놔요. 자, 파주 운정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지면서 이주단지 조성이 문산에 되어집니다. 이 문산에 되어질 때 평당 240만 원이었는데요. 100만 원에서 이게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요 정도에서 공급됐어요. 절반 가격으로. 이주단지 조성 감정가 이하로 주겠다라는 점.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가격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쭉쭉쭉쭉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한다. 밑줄 그어놓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 공공청사 나와요. 내포 신도시입니다. 충남도청사죠. 밑줄 그어놓고. 자, 2번에 사회복지시설 밑줄 그어요. 자, 공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들 있죠. 이건 감정가 이하로 줍니다. 그러면 사인이 내가 돈 받고서 어떤 노인 양반들 뭐 한 100만 원씩 받고서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안 돼.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거기에 두 번째 줄 봐요. 다만 동글배기 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이렇게 나와요. 유료시설 제외 밑줄 그어놓습니다. 돈 받으면 안 돼요. 돈을 안 받을 때 그렇습니다. 돈 받으면 안 됩니다. 돈 안 받을 때. 유료시설을 제외해야 됩니다.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 써놓습니다. 이번에 나왔다니까 유료시설 제외된다는 말. 사회복지시설.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다만 단서주문에서 많이 출제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잡으면 되는 거야. 그건 지금은 거기까지 알 거 없고 그냥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장 나옵니다. 공장에 동그라미 치고 4번에 임대주택 밑줄 그어요. 자, 5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밑줄 긋습니다. 자, 5에 2에 봐요. 호텔업 시설 나오죠? 밑줄 그어요. 호텔업 시설. 조금 의아한 생각 안 들어요? 호텔이 들어오겠다. 내포 신도시에 호텔이 들어오겠다는데 평당 이게 1,000만 원짜리를 이걸 갖다가 감정평가 이하로 200만 원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호텔을 안 짓냐고. 다 모텔 짓지. 이게 어디 때문에 생긴 거냐면 이거 조금 있으면 일몰됩니다. 경제 자유구역인 영종 하늘신도시 때문에 그랬어요. 영종 하늘신도시에서 숙박시설 단지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 이걸 공급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세계의 브랜드 있는 이러한 호텔 체인망을 갖다가 구축하려고 그랬거든.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200만 원씩 줄게. 평당 한 1,000만 원씩 감정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200만 원을 줄게 와라. 이렇게 된 거죠. 조금 있으면 이거 없어져.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의제기 들어갈 겁니다.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호텔업 시설은.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밑에 오른쪽 위에 가겠습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가격 나오죠. 자, 공공시행자는 밑줄 긋고 두 번째 줄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밑줄 걸었습니다. 우리 천안은 지역 특성화 사업이 뭐가 있어? 호두? 호두 뭐 이걸 갖다가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뭐 이걸 매장도 설치하고 뭐 이런 특성화 거리를 조성한 곳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무주의 태권도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그 지역 특성화 사업에 맞춰서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야. 호두과자 감정가 호두과자 몇 개 팔아가지고 그럼 뭐 무슨 뭐 장사 안 돼서 그러나? 호두 중국산 호두 집어넣으려나? 그렇진 않게 천안 호두 집어넣겠지? 에? 하기야 다 수입이지. 수입 없으면 이게 돌아가질 않아. 참 문제야. 거기서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요.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부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 놓습니다. 자, 드디어 환지 방식 갑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지금 요걸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게 수용 사용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만 해서 수용 사용 방식에 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시행자를 토선이가 와서 도와줬다. 토선이가 와서 이거 주거용도, 이게 상업용도 이렇게 조성해서 공급하면 조성토지공급.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이 잘 간다. 이렇게 가면 못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추첨으로 가져. 단독주택용지 수익액 가자. 그 다음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자. 이런 내용을 내포 신도시 이걸 떠올리면서 여기까지 했다고. 지금 뭐 이거 싹 끝났어. 이 안에 다 적중돼.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환지 방식 갈 거예요. 환지 방식. 종전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방식. 이건 계획에 의해서 종전땅 대신에 새 땅 줘야지. 계획이 줘야지. 그러니까 환지 계획부터 나오는 거라고. 자, 지금부터 볼 거야. 자, 374쪽 제일 밑에 봅니다. 환지 계획 작성 이렇게 나와요. 예, 환지 계획 내용에서 환지 계획 동그라미 딱 쳐보고 내용 밑줄 긋고. 자, 시행자는 밑줄 긋고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환지 계획 작성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환지 계획 작성해야 한다.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이야.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기도 하냐면 이렇게 나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시 계획은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실시 계획은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실시 계획이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 때는 땅을 어떻게 논아 가질 거냐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라고. 내용 이해 가요? 자, 환지 계획 내용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1, 2, 3, 4, 5, 6 딱 묶어놓기만 하고 자, 간혹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되거든요. 조그만하게 별표 한번 쳐봅니다. 이걸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다고 다음 중에서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청산금 명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청산금 명세는 조금 이해를 좀 하자고. 우리 청산한다는 얘기는 시작 단계에서 청산하자는 말을 써. 다 끝나고 청산하자는 말을 써. 다 끝나고요. 공사 끝나고서 한다고. 청산금 명세는 나중에 나오는 거야 이게. 청산금 명세. 결혼식 올리자마자 청산하자 노고나고 이러면 되겠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청산하자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그 적절치 못하지. 청산한다는 말은 뭐든지 끝나고서 할 때 청산한다는 말을 쓰지 시작 단계에서 쓰는 게 아니야. 다음 중에서 그러니까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 환지계획은 공사 시작 단계에서 나오거든. 여기에 청산금 명세가 들어가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내용 이해 가요? 말하기 싫어? 자, 환지 설계 밑줄 그어놓습니다. 환지 설계 밑줄 그어놓고 설에 동그라미 칩니다. 2번 다 유효도록 제가 유도하는 건 아니고 청산금 명세만 없다는 것만 이해해요. 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밑줄 그어놓고 명예 동그라미 칩니다. 자, 3번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밑줄 그어놓고 청해 동그라미 쳐요. 이걸 청산금 명세로 바꾸거든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나오겠죠. 무엇을 갖다가 아웃시킬 건지, 환지로 안정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자, 4번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밑줄 그어놓고 채 동그라미 칩니다. 자, 입체환지 5번에 밑줄 그어놓고 입에 동그라미 쳐요. 6번에 기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에서 가로 열고 기타라고 써놓습니다. 기타, 기에 동그라미 쳐요. 일단 저 따라서 합니다. 저 따르세요. 설명, 청체, 입기. 설명, 청체, 입기. 설명, 청체, 입기. 환지계의 내용. 설명, 청체, 입기. 환지계의 내용. 환지 설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완제. 설명 청체 입기. 환지계획 내용. 설명 청체 입기. 제가 이걸 자세하게 유도하는 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음 주에 할 게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거든. 관리처분 계획 하면 설추가 유세가 나와. 그거하고 구분을 좀 해달라는 취지야. 정확히 구분이 안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 틀 잡기 위한, 리듬 찾기 위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서만 하는 거야. 자, 설명 청체 입기. 뭐 청바지 입기로 설명하자. 설명 청체 입기 요 정도 하고. 잠깐만요. 여기 봐. 이제 여기 제 설명 들어요. 자, 그러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건데 갑이라는 자가 500제곱미터의 대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갑을 5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치,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토질, 그 다음에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종합적 고려를 합니다. 뭐 이걸 이유는 거 아니야. 자, 갑이 신시가지로 이제 조성이 되어지면 이렇게 쭉 조성이 되어지면 종전토지 대신에 새 땅으로 이렇게 받게 될 건데 원래 종전 땅보다도 이렇게 늘려서 받는 게 원칙이야. 줄어들어서 받는 게 원칙이야. 이거 다 빼줘야 되는데 이거 빼주고 나면 이것 가지고 놀아가는 건데 뭔 놈이 늘어나. 줄어들겠지. 그러나 가격대는 더 나가잖아. 옛날 거보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신시가지가 되니까 웬만큼 돼야 내가 어떻게 해보지. 싱그럽게 반대로만 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겨. 줄어든다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지 부담률이라 그래. 토지 부담률. 자,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해서 제가 임의로 한번 해볼 거야. 위치, 지목, 면적, 위지명, 토수리만 종합적 고려를 해야 돼. 이게 지목이 되면 대로 줘야 되고 상업지역의 땅이었으면 상업지역의 땅으로 줘야지. 다 이런 거 고려해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 줄어드는 거니까 50%를 적용해서 갑은 500제곱미터였는데 여기에 있는 250제곱미터를 하나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갑이 더 받은 것도 없고 덜 받은 것도 없어. 옛날 땅보다는 더 가격대가 더 나간다고.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으니까. 됐다. 나 이게 서운한 거 없다. 이걸로 딱 끝내자. 이렇게 됐을 때 더도 덜도 아니었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가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걸 적응한지라고 그래. 적응한가위. 적응한지라고 그래. 엄청나게 웃는 건데 다른 데서는 안 웃어도 괜찮아. 내가 지금 구걸하지 않겠어. 자, 400제곱미터의 땅을 을이 가지고 있다고 해봐. 을이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위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하고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면 원래 2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야 되는데 땅을 이렇게 절반씩만 나눈다면 땅이 다 조각 나버리는 거요. 또 난개발 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250씩 이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너는 200제곱미터 땅 없으니까 50제곱미터를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본래 받을 땅보다는 더 받았지? 이런 걸 뭐라 하느냐면 월체 증환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증환지를 갖다가 했을 때는 원래 받아야 할 땅보다도 더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서 청산금을 징수해가. 나중에 이게 이제 감정평가 해봤더니 한 4천만 원 나오더라면 4천만 원을 갖다가 이 을은 납부를 해줘야 된다고 시행자한테. 내용 이해 가요? 증환지를 받게 되어지면 자, 그런데 이 병이라는 자는 이게 이제 600제곱미터 이 땅이 있어. 그러니까 위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하고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해서 원래 300제곱미터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내가 50제곱미터를 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신이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5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어지는 4천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것을 청산금을 교부해줘. 시행자는. 이자는 받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공사 다 끝나게 되면.
요 금액 4천만 원 받아가. 수령해 간다고. 내용 이해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는 요거는 청산금 징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여기는 교부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늘어났다 증환지. 원래 받아야 할 땅보다도 줄어들었다 하면 뭐라고 한다? 옳지, 감환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자가 8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이라는 자가. 이때 정이라는 자는 나 땅만 주지 말고 건물 땅으로 한꺼번에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 포인트는 신청이야. 예전에는 동의요건이었거든.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이 자, 유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하고 50% 토지부담료를 적용하니까 400제곱미터의 땅을 받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그러면 250제곱미터의 이렇게 땅하고 토지하고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는 이 땅을 뭘로 받아가냐면 건축물의 일부로 받아가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건물 땅으로 토지 건축물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신청에 의해서 이걸 입체적으로 받았다 해서 이것을 입체환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런 내용이야 이제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오른쪽을 딱 보니까 375조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이렇게 나오죠? 가로 열고 적응 환지 원칙이라고 써요. 가로 열고 이거 적응 환지요. 유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하자 이런 내용이거든. 적응 환지 원칙 이렇게 써놨어요. 적응 환지 원칙 써놨다. 자, 적응 환지 원칙. 자, 환지 계획은 밑줄 긋고 종전의 토지와 환지. 자, 잘 보세요. 종전의 토지 네모 Y의 동그라미 환지 네모. 우리 종전 토지만 그래. 환지까지도 그래. 환지까지도 둘 다를 다 이 뜻이야. 둘 다를 다 이 뜻이야. 유지면 토수료한 유치지목 면적식이라고 하고 토질수리 이용사용 환경 종합적 고려를 감정평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평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합해서 그냥 절충식으로 봅니다. 자, 그거 뭐 면적식 평가식 알 거 없어요. 자, 아무튼 유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하에서 합리적으로 정하게 되어지면 이게 적응환지가 되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응환지 원칙이다. 자,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조성토지 등의 평가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쳐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별표 칩니다.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밑줄 2줄 토지평가협의 심의 밑줄 2줄 심의 동그라미 그에 앞서 대통령령 즉 감정평가업자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한다. 자, 감정평가업자 밑줄 공인평가기관 평가 밑줄 감정평가라고 써놓습니다. 네 글자. 감정평가 써놓고 네모 엮어 놓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별표 쳐놓고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면 이게 또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여기 봐. 여기. 제 설명 드려. 제 설명. 잠깐 제 설명 드려야지. 잠깐 봐봐. 우리 조성 토지지. 이렇게 해서 조성 토지야. 이걸 주거용도로 쓰겠다. 이걸 상업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공급 들어가는 걸 조성 토지 공급이라고 하겠지. 그런데 조성 토지 공급은 수용 사용 방식에서 조성 토지 공급이 있고 환지 방식에서 조성 토지 공급이 있어. 나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진짜. 그래놓고 또 모르고 이해를 잘하면 된다고. 싸그리다 수용해서 이 토지를 조성토지 공급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냈다 감정가에서 경쟁이 잘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이 잘 가는 겁니다. 경쟁 가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있다. 예외적인 거. 세 가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 사용 방식은. 그런데 환지 방식 갑니다. 환지 방식은 이 조성하면 토지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야. 자, 다시 봐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강의실에 지정이 됐어. 우리가 전부 다 토지 소유자인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신시가지로 조성하는 거라고. 우리 성성 1주구 2주구에 지금 신시가지 조성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야. 주인이 누구야? 강의실에서 해. 우리 주인이 누구야?
도시개발 구역이 강의실 내에 지정되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 그러니까 학원이 주인이요? 좀, 자 봐봐. 도시개발 구역이 여기에 강의실에 지정이 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고. 누가 주인이야? 누가 이거야? 어? 우리라고 해봐 좀. 그래야 대화가 되지.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와 닿지를 않으니까. 우리라고 해봐. 다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 누가 주인이야? 누가? 우리지. 우리가 이걸 상업용지로 쓰겠다, 주거용지로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시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이 도시가 됐으니까 감정평가 해야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지. 감정평가 당연히 하겠지. 여기까지 지금 이해 가요? 근데 내 딱 경쟁유찰 붙인다면 말이 돼 안 돼? 우리가 돈 나가는 건데 어떻게 경쟁유찰을 붙이면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돈 나갔는다니까. 그러면 잘 봐봐. 감정가액이 나왔는데 경쟁유찰 간다면 말이 안 돼? 우리가 돈 나갔는 건데 지금 우리끼리 돈 나갔는 거라고. 우리가 토지 소유자인 상태로 우리가 돈 나갔는 거야. 내 딱 경쟁유찰 간다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이 감정가가 나왔는데 너무 낮게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하러 도시개발을 하냐고. 재산에 있던 권리가액이 공사하기 전에 권리가액이 갑에 있어 권리가액이 5억인데 해놓고 나니까 2억밖에 안 돼. 뭐하러 해 이런 짓을. 뭐하러 이런 거 사업하냐고. 감정가액이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적정 가격이 나와야지.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면 왜 안 되는 거야? 좋지. 왜 안 될까? 감정가격이 높게 나왔어. 우리 재산가격이 옛날에 1억이었는데 막 100억 나왔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재산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지. 자, 좋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잠깐만. 감정가격이 높게 나와버리면 전부 다 여기에서 아파트 분양하는데 미분양이 생겨버립니다. 용지 자체가 안 팔려버려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매달 한 이자만 4, 5억씩 나가. 금방 우리 재산가치 미분양이 돼버리면 말이죠. 우리 재산이 하루아침에 나가버려. 전부 다 금융기관으로 전부 다 갑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거야? 우리 여기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서 성성 2주구에서 지금 하는 거야. 돈 좀 내세요. 그러니까 지갑에 돈 27,000원인데 27,000원 가지고 뭔 놈의 블록 2개 사면 딱 맞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요걸 담보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금융계에서 돈 받아가지고 지금 전부 대출 받아서 사는 거거든. 지금 한 달에 4억, 5억씩 지금 이자가 나간다니까? 그걸 메고 들어가는데 이거 미분양 돼버리면 1, 2년 거쳐버리면 말이죠. 우리 재산가치 전부 다 날아가 버려. 너무 높게 나오면 또 법인세로 다 또 물을 거고. 뭐냐 이게. 적정 가격대가 나와야 됩니다. 적정 가격대가. 옛날 거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야 되고 너무 높게 나와서는 미분양 되니까 안 되고 적정 가격대를 갖다가 나올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심의라 그러는데 잘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토지평가협의회란 말이 나와줘요. 자, 잠깐 질문 드릴 거예요. 토지평가협의회는 사적기구겠어? 공적기구겠어? 그래. 사적기구라고 해야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제 공적기구라고 알고 있으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자, 봐봐. 여기 성성 2주구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서 강의실에서 한다니까? 누가 주인이야?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 그러면 누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인이야. 그러면 감정가 들어가는 거지. 이걸 갖다가 적정 가격을 심사하는데 남이 심사해 주라고? 안 되지. 우리가 심사해야 돼. 토지평가협의회는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조합장이 우리 위원장이 되는 거야.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협의장이 누구냐면 조합장이 되는 거야. 우리 조직이라니까. 우리 조직 여기서 12명으로 구성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름까지 다 나와요. 어디에 나와? 정관에 나오도록 돼 있어. 정관에 토지평가협의 누구 조합장 이강렬 그다음에 위원들 누구 12명이 딱 구성된다니까. 공적기구가 아니야. 사적기구라고. 아이고라니. 다 들려? 내 큐는 살 안 쪘어. 안 뚱뚱해. 에? 그래. 우리가 이걸 심사를 이 가격대로 봐드리겠다 봐드리지 않겠다 심사를 거쳐서 딱 끝내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논하는 거라고.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감정평가 후에 심의 거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심의를 앞에 하고 심의를 먼저 거치고 나서 감정평가 하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 감정가액수 됐다. 심의 거쳐서 그 가액대로 봐야 되겠다. 봐야지 않겠다 해서 끝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예. 봐봐. 동그라미 2번 거기에 나오잖아. 위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토지평가협의회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 규약이나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해간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정관에 나온다니까. 정관을 보면 이름 조합장이 여기 위원장이 되어지고 12명이 다 기재가 돼 있어. 다 나온다고. 감가부 상금은 놓아두고 삼순환에서 갈 겁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377쪽 갑니다. 377쪽 봤어요? 거기 환지계획과 인가 등 이렇게 나와주죠. 제일 밑에 인가 나와요. 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별표 크게 쳐놔요.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 밑줄 그어놓고 이게 중요하다.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매년 출제 이렇게 써놔요. 매년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다. 이 지문이 매년 출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잠깐 또 엉기지 마. 또 넘기네. 중요하니까 매년 출제되는 지문인데 이건 옳은 지문으로만 나와요.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데 매년 출제되는 지문인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다시 정리해봐. 도시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가 승인권자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인가권자라면 무조건 지정권자여야 돼. 근데 여기에서 딱 한 번 인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사겠고. 내용 이해 가요?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른지 알겠어? 인가권자가 딱 한 번 나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여기에다가 써놔. 딱 한 번 이렇게 써놔야지. 딱 한 번 인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와. 어디에서 나와? 여기에서 나와. 한지계획 인가에서 나와. 딱 한 번. 딱 한 번 이렇게 써놨어요? 딱 한 번 써놓고 뭔 말인지를 몰라. 뭐가 딱 한 번이냐 이게. 뭐가 딱 한 번인가 모르겠다. 인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가 딱 한 번 나온다고. 여기에서만 나와. 여기에서만. 내용 이해 가요?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딱 인가. 환지계획 작성 행정청이 아닌 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공적 보증받으라는 얘기야. 지네 멋대로 사인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거든. 우리끼리 새반짝이 하는 거거든. 이쁜 사람은 코너 땅 좋은 땅 주고 미운 사람은 작은 구석으로 줘버리고. 안 돼. 반드시 공적으로 확인받고 보증받으라는 취지야. 여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딱 거쳐서 인가를 받아주면 이의제기도 이제 거기에도 이제 좀 감하는 거지. 분쟁을 좀 일단 진정을 시키는 역할을 좀 하죠.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원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인데 시장군수구청의 인가를 받자 하는 내용은 환지계획 인가에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을 때 공적으로 보증을 받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378쪽 갑니다. 자, 378쪽에 보면 거기에 보니까 2번 14일 이상 공람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요? 밑줄 그어요? 공람 기간이다. 14일 이상 공람 타이틀만 밑줄 긋자니까 378쪽. 중요한 거 아니야. 잠깐만. 우리 부동산 공법상 공람이다 공청이다 나오면 무조건 14일이야. 그거 찾고 그 밑에 갑니다. 의견서 제출 나와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성성 이주가 환지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환지계획 인가 이거 공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람 기간이야 지금. 성성 2지구가. 지금 현재 공람 기간이라니까.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는 전혀 우리한테 오픈시켜줘 안 시켜줘? 안 시켜줘요. 당신 땅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땅으로 갈 겁니다. 절대 안 시켜줘. 가면 전부 다 감으면 이게 파티션 다 쳐져 있다고. 조합 사무실에 가면. 그래 1대1 공람이야 이게. 나도 이거 공람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찾아가 보긴 했습니다. 절대 안 보여줘요. 뭐 가지고 와야 돼? 이게 반드시 신분증 가지고 와야 돼. 토지 소유자로서의 그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입증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들어오세요 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커피만 하나 내가 자판기가 아니고 거기에 정수기에서 하나 뽑아먹고 오기는 했는데
안 보여줘 일반인에게. 난리 납니다. 여러 사람 놔두고 같이 공람시키자고요? 안 돼. 차고 난리야 이거. 아무래도 내가 손해본 게 있다는 거지. 1:1 공담입니다. 파티션 다 쳐져 있어 이거. 조합 사무실 가보면. 자, 그 다음에 의견서 제출 밑줄 그어놓고 오른쪽 위에 가요. 반영 여부 결과 통보. 오른쪽 위에 맨 위에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자, 시행자는 밑줄 그어놓고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밑줄 그어요. 60일 동그라미 쳐요.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직에서 반영 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반영 여부 밑줄 그어놓고 통보 동그라미 쳐놔요. 자, 잠깐 다시 갑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반영 여부 통보가 나오면 무조건 60일로 잡아갑시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우리 주민에 있어서의 도시공 관리의 위반의 제한이란 말이 있죠. 기지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산업유통개발지형지에 관한 사항. 이 기지개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 통보가 며칠이죠? 45일, 45일. 그렇죠? 합격. 그 정도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랬어요. 원칙은 60일입니다. 그 내용조차도 60일이었는데 법이 개정됐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번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쉬었다가 하죠.